함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서 유튜버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모두 길 반대쪽으로 건너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다 같이 모여 있으면 안 되니까요. 유튜버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모두 길 건너편에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튜버 제외한 나머지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길 건너편으로 건너가 주십시오. 우측 정문 우측. 네, 길 건너편이나 저희 기자회견 장소 우측으로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박근혜 대통령께 자유를, 국민께 희망을 우리 공화당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성명부 전달식이 그리고 성명서 낭독이 있을 예정입니다. 유튜브를 제외한 관계자분들 혹은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모두 길 건너편으로 거리두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 반드시 다시 한번 점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곧 박근혜 대통령께 자유를, 국민께 희망을 우리 공화당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대국민 성명부 전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유튜브 제외하신 분들은 이 공간에서 벗어나 주시길 부탁드리며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꼭 진행한 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교사서 경찰자 안내 말씀드립니다. 대법원 100m 이내 지점에서는 법원의 그 재판에 영향을 주는 집회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순서 기자회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바라고 방송 소음과 기준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처리하겠습니다. 방송 소음 낮춰주세요. 기자회견이 맞다. 음악 먼저 중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박근혜 대통령께 자유를,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우리 공화당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대국민 사명부 전달식 및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대형 태극기는 중앙으로 위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중앙에 대형 태극기를 달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국기에 대하여 동맹!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태극기애국 열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위치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 전에 안내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기자회견, 구인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기자회견자 분들께서는 발언 도중 마스크가 내려오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고 기자회견을 참관하러 오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지 마시고 현 장소에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서명부 전달이기 이전에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자유를,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누적 총 230만에 육박하는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친필, 서명, 전달, 서명식, 성명서 낭독은 우리 공화당 현진섭 최고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성명서. 대법원은 거짓 척불의 정치재판 중단하라. 230만 국민의 박근혜 대통령 석방 서명부 전달, 정치보복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엄청난 국민 여론의 사면 초과에 놓여 있다. 3년 10개월의 악의적인 정치보복과 이신강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국정농단과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 저항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요구하는 230만 명의 국민 명령서를 대법원에 제출한다. 거짓 척불의 편에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사립적인 정치 재판을 자행했던 사법부에게 국민의 민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적이 없으며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로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국민이 다 아는 진실이다. 오히려 지금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야말로 기업을 옥죄고 기업을 마저 사장하는 악법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 심지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안보 비리는 명목으로 특별비를 바꾸는 적폐를 자행하고 있으며 중국 패전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직무유기를 저질렀으며 재량권을 일탈하여 검찰총장을 직무집행정지라는 직권남용을 저질렀다. 문재인 독재 정권의 세력은 헤아릴 수가 없이 많고 중하다. 우리 공화당과 천만인 무죄 석방 본부는 지난 4년간 전국 200여 곳에서 서명대에서 단 한 주도 쉬지 않은 대국민 서명 운동을 통해 오늘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국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사법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는 여전히 거짓 촛불의 눈치를 보는 정치 재판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 중국 폐렴으로 서울 동부구치소를 비롯하여 서울구치소에 확진자가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수많은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사법부는 거짓 촛불 방향에 여전히 빠져서 눈을 감고 있다.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사법부의 정치재판, 촛불 재판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정치보복과 인권 탄압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명령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 거짓 촛불의 선동과 조작 그리고 정치보복, 정치재판만 있을 뿐이다.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정치재판을 즉각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국민의 민심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거짓 촛불 편에 서는 사법부 대법원을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반드시 승리한다.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 거짓 촛불 대법원은 언제 이제라도 대한민국의 정의와 진실이 살아있음을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통해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21년 1월 11일 우리 공화당 대표 주어진 천만인 무죄 석방 대표 법정안 우리 공화당 당원 및 천만인 무죄 석방본부 회원 일동.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공화당의 성명서 낭독에 이어서 다음은 현 법학 박사님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왜 무죄인지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전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이시자 우리 공화당의 최고위원으로 계신 한상순 교수님 말씀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벌써 4년째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30일 문재인 좌파 정부는 특검을 앞세워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와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아직도 3년 10개월이 넘은 이 상황에서도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게 엄중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직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한 아무런 증거도 있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2017년 3월 30일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할 때 구속 사유가 없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었기 때문에 구속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과 특검, 법원은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살인적인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일주일에 4일 그리고 하루 8시간 이상이 되는 그런 살인적인 일정으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일반인도 한 주에 한 번 재판 받는 것도 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일주일에 4번씩 그리고 하루에 8시간이 넘는 장시간 동안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그렇게 재판 일정이 강행되면서 대통령께서는 제대로 방을 꺼내 행사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여유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장악당한 사법부는 박근혜 대통령께 그런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자 동시에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재판 과정에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형사재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증거재판주의입니다. 유죄의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만 유죄 판결을 내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애매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라는 원칙에 따라서 무죄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유죄를 증명할 아무런 확실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법원과 심지어 대법원조차도 유죄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내렸습니다. 이건 바로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인 증거재판주의 이 원칙을 완전히 위배한 것이고 또 무죄 수정의 원칙을
위반합니다. 이렇게 실제법적으로 또 절차법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앓고 있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입니다. 이제 대법원에서 해야 될 일은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절차적 기록을 전부 바로잡고, 그리고 증거재판주의라고 하는 실체법적 원칙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그나마 지금까지 했던 사업부의 죄악을 속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공화당과 천만인 무죄석방본부가 그동안 동지들께서 땀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중도로부터 무죄석방 조명을 받으셔가지고 대법원에 계십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십자가에서 피눈물을 쏟으면서 중도로부터 정말 고귀하게 받은 법입니다. 대법원은 굳이 이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지 말고 이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수용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사법적인과 회복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디 올바른 판결을 내서 역사에 길이 남을 명판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독학자의 양심으로 시대의 불의에 법조 체계의 붕괴에 침묵하지 않고 나서주신 한상수 법대 교수님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실 분은 정통보수 정치외교평론가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 박태우 최고위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해동포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인민재판, 정치재판, 마녀사냥의 대표적인 인권 침해의 사례인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잘못된 탄핵과 이 판결은 1월 14일날 11시에 대법원의 노태강 재판관에 의해서 정치혁명을 이루는 심정으로 다 무죄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진실과 정의를 이야기하는 역사의 소리가 될 것이고, 또 앞서서 한상수 법대 교수님께서 법률학적으로 잘 설명했습니다마는 이 재판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과 절차적 그리고 결과적으로 증거재판주의에 위반된다는 엄청난 오류를 지금 다 안고 있는데도 이 대법원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역사에 남을 재판을 후대에 부끄러운 판결문으로 남겨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당시 탄핵할 당시에는 우리 당에서도 그동안에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현재에 계실 때 북한 정권 김정은 참수부대 만들고 북한의 인권 문제 이야기하고 북한 핵 문제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북한의 지령을 받은 국내의 종북 세력과 그리고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탄핵 배신자들의 이와 또 내각제 세력들의 준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말로 누가 봐도 초등학생의 상식을 가지고 봐도 역사를 거꾸로 돌린 헌법을 파괴한 역사에 대한 배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4일날 그 당시는 저도 기억납니다마는 촛불이니 뭐냐 하면서 온갖 자익 세력들이 자경 세력들이 광화문을 뒤덮고 민중 선전선동 이런 모든 것들로 양심이 마비가 되고 심지어는 헌재 재판소 재판관들도 양심을 팔아버릴 정도로 8대0으로 잘못된 흐름에 짓눌려서 잘못된 역사를 만든 그런 시기였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 나오고 코로나 방역 이후에 또 지금 민심의 흐름, 경제 실정, 인생 폭탄 등등해서 이제는 문재인 정권이 거의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는
처참한 주사부하 정권의 종말을 보는 시점에서 이제 대법관은 더 이상 정권의 눈치를 봐서도 안 돼요. 이제 이 정도 고생하고 국민들을 마음 아프게 했으면은 여기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잘못된 역사적 판결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문재인 씨가 저 10년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올해는 회복과 포용과 도약이 한 해가 될 것이다. 근데 장기비도 선배가 그거에 대해서 논평하는 걸 들으니까 도대체 그 양반 이야기 믿을 사람 누가 있냐 이거야. 한마디도 믿을 말이 없다 이거야. 다 거짓말이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많다. 그거 하나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그나마 이제 희망을 한다면 포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포용을 하고 국민 통합을 하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가장 중요한 판단근거는 잘못된 헌정사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그 탄핵을 바로잡는 재판을 제대로 해서 우리 역사에 오물이 된 이것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건대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대북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하실 때 어디 한마디 틀린 게 없었어요. 김정은이 제8차 노동자대회 10년사하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거는 정말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몇 년 전부터 북한에 대해서 올바른 소리하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소리하고 이래 한 것들이 지금 잘못된 정권 몇 년 지난 이 시점에 보니까 얼마나 옳았는지 이 정권의 실정과 부도덕성과 그리고 반헌법성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대법원 재판관님들께 부탁드립니다. 1월 14일 날은 대한민국 대법원 사법부의 대사법혁명 정치혁명이 일어나서 잘못된 헌정사를 바로잡는 위대한 재판이 역사에 남는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태우 성찰대장님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엘리트는 과연 사직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볼 텐데요. 포항공대, 한양공대 출신의 엘리트 우리공화당 최고위원이십니다. 이성우 최고위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2017년 3월 30일 옥에 갇힌 이후로 1383일이 지났습니다. 3년하고도 10개월이 지난 기간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억울하게 탄핵되신 이후 천만인 무죄석방 본부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의 부당성과 탄핵 무효를 외치며 전국 방방 곳곳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서명대를 열었습니다. 그 인원이 자그마치 230만 명입니다. 한겨울에 손을 호호 불어가며 발을 동동 구르며 서명을 한 명 더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매일같이 노력하셨던 당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답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탄핵은 누가 뭐래도 기회주의 우파들 가짜 보수들이 만든 겁니다. 형님 40표 준비됐습니다. 그 말을 했던 박지원에게 그 말을 했던 김무성이가 국민의힘의 상임 고문이 됐습니다. 보수 우파 국민들
국민의힘 지지자들 그 어느 누구도 김무성을 지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로지 김무성과 이권으로 엮인 몇몇 국회의원들 그리고 부산 지역 정치인들, 경남 정치인들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결국 우리 공화당이 옳았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주위에서 이 길은 너무 힘든 거 아니냐, 좀 쉽게 가자, 통합하자 했을 때 하지 않았던 우리 공화당이 옳았습니다. 탄핵 시절 모두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던 시절에 사탕을 팔던 유튜버, 이제는 대통령님이 무죄 석방을 외치어야 되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옥중에서 끝까지 투쟁을 해야 한다 합니다. 태블릿을 절대 반지처럼 꽁꽁 싸들고 다니던 이분도 유튜버네요. 자칭 정치 평론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화당을 우공당이라 칭하며 항상 무너뜨려야 될 세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대항을 한번 했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싸울 시간에 서명대를 펼쳐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무효를 외치고 우리는 그 시간에 광화문 한복판에서 시위에 떨며 문재인 퇴진을 외쳤던 그런 정당입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았고 단 한순간도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잊지 않았습니다. 강원 동지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이제는 그 끝이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가슴 속에 기술을 꽂을 날이 문재인 정권에게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더 이상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 전체주의 국가로 몰아가지 말라는 신호를 우리 국민들이 보낼 때가 왔습니다. 조금만 더 참읍시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신념으로 태극기의 깃발 아래 끝까지 하나가 되어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젊은 양심, 행동하는 지성, 이성우 최고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의 법치 쿠데타에 맞섰던 진정한 양심 있는 정치인, 진정한 양심 있는 국회의원, 삼선의원을 지내실 자유민주주의 최전선투사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국 여기까지 왔네요.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짓 선동 조작 업무 불법 탄핵이 이제 대법원 최종심이라는 여기까지 오는데 4년 걸렸습니다. 4년 동안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의 자유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장경제 한강의 기적은 꿈같은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 정권 잡고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인신강정시킨 다음에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사라진 나라, 그 대한민국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 감옥 4년간 어떻게 변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진실은 거짓이 덮어버렸어요. 대한민국의 정의는 불의의 세력들이 정의라고 떠들어도 침묵하며 굴종하고 무릎 꿇는 비겁한 세력들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식인들이라는 지식인은 양심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탄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탄핵의 강을 건너자 박근혜 대통령 묻고 가자 그런 거짓말들을 4년간 했습니다. 결국 이 문재인 좌파 독재 4년 동안 김정은은 핵 보유국을 선언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절대로 북한은 절대로 핵을 가지지 않는다고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분 돌아가셨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가지면 뭐가 나쁘냐고 하다가 그분 또 돌아가셨어요. 결국 정권 잘못 뽑아놓고 이 불의의 세력, 탄핵 세력, 반미 세력, 친북 세력들이 정권 잡은 이후에 대한민국은 북한의 종이 되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문재인 씨를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아요. 북한의 김정은의 핵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현재의 국민, 미래 세대의 국민까지도 그 핵의 공포에 살아야 되는 이러한 상태가 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핵을 머리에 이고는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도대체 문재인 정권이 뭘 잘했습니까? K방역 세우지 않습니까? 대북관계 북한 핵을 폐기하기라도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사업이 잘 되도록 했습니까? 되지도 않는 좌파 이론들 들고 와서 대한민국을 좌파 경제 이론의 실험실로 만들어버렸어요. 되지도 않는 친중 친북 행각하면서 평화시효로 국민들을 속인 겁니다. 탄핵이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그냥 단순한 탄핵으로 보십니까? 대한민국을 배신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탄핵해버린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을 탄핵해버린 겁니다. 제발 정신들 좀 차립시다. 이제 더 이상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 230만 부의 서명부가 인터넷으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전국 길거리에서 한 분 한 분이 서명해 주시고 사인해 주신 겁니다. 72년 정당사에 이러한 서명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 사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을 공정하게만 하라.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1월 14일 대법원 세종심에서 무죄 석방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이 3년 10개월 동안 감옥에 있는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어떤 유전자도 뇌물 한 푼 받지 않고 감옥에 저렇게 인신강금 돼가 있는 지도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뇌물 받은 아무런 증거가 없지 않습니다. 케이미너 재단 얘기하다가 쑥 들어갔어요. 태블릿 얘기하다가 쑥 들어갔습니다. 안종범의 수첩 얘기하다가 증거 채택도 안 됐어요.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습니까? 문재인 씨 정신 차리세요. 이 대한민국은 100개 문전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은 더불어민주당의 나라도 아닙니다. 특히
이 대한민국은 문재인 씨의 나라는 더더욱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은 법치가 살아있는 나라다. 이것이 마지막 대법원에 기대하는 겁니다. 공정이 살아있는 나라, 법치가 살아있는 나라, 헌법이 살아있는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20년을 받든 30년을 받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대법원의 재판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배신했던 자유민주주의 체제 배신자들, 역사의 돌에다가 이름을 새겨야 합니다. 역사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날까지 물러섬 없이 당당하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그 독재 정권의 충견들과 한판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물러섬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 공화당이고 우리 공화당 다음 겁니다. 오늘 230만 부에 서명을 해주신 자유우파 국민들과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서정부 전달 이후에 1월 14일 오전 9시에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또다시 모여서 우리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국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야 합니다. 국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대법원 재판관들도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1월 14일 판결이 역사의 길이 남을 배신 역적들의 판결인지, 그렇지 않으면 1월 14일의 판결이 법의 공정과 법치가 살아있는 판결인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죽음을 무릅쓰고 투쟁에 앞장서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사법심판에 대한 뜨거운 말씀을 해주신 조원진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곧이어 바로 서명부 전달이 있겠습니다. 서명 상태이고 대법원에서 유튜브나 촬영 등은 금지하였으므로 다들 자리에 계셔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을 대표하여 조원진 대표님과 그리고 사법 전문가이신 한상수 최고위원님, 그리고 천만이 무죄사건본부를 대표하여 윤여덕 본부장님, 그리고 마지막 한 분 당직자 법률 부부장님, 이렇게 네 분 들어가시겠습니다. 모두 자리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고 촬영 들어가시는 장면까지만 촬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달하고 나오실 때까지 이 자리에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 계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그 자리에 계속 계셔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자유를,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국민 모두의 누적 총 230만 명의 수채 서명이 담긴 서명부 전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에 이 국민들의 마음이 전하길 바라면서 하시는 네 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번만. 대법원 국가총리 시설입니다. 뒤로 이제 물러나세요. 자, 지금 현재 모르는 인원이 꽤 많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힐버리 방 어르신들. 네, 여러분들 협조를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한데 대선이고 경찰이 강요를 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기분 나쁘게 어르신들인데 나를 쳐다봐. 자, 자기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자회견장 쪽으로 건너오지 마시고 그 자리에 계셔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대의 역사에 함께
판결이 길이 남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제대로 된 사법 정의를 요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싶고 안으로 들어가고 싶고 각자의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우리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오늘 이 기자회견과 성형부 접사를 하고 있으니 모두 자리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사법 양심이 다시 살아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모두 자리를 지키며 방역 수칙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생의 목숨은 조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을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오늘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0월 14일 오전 11시 15분에 있을 대법원 확정 선고 우리가 우리 국민이 똑바로 지켜봅시다. 우리 공화당 수도부는 1월 14일 오전 9시에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230만 부 한 번 한 번 정말 힘든 이 소명부를 존재해주신 우리 동지들과 자유파 국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민심이고 이것이 현심이라는 것을 대법원 판사들이 제대로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 성형부 접사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사흘 뒤 역사 앞에 진정한 사법 정의가 실현되길, 정확하게 평등이 진정으로 실현되길, 그리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길 230만 국민의 영혼을 담아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